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첫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개발자들이 AWS를 잘 배우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클라우드를 배우려는 빌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그 리인벤트 행사에서 소개된 2023년 AWS가 선보이는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WS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AWS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최신 서비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가 말하는 빌더는 누구일까요? 흔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문제를 함께 푸는 모든 분들이 빌더입니다. 이 작은 기업에서는 뭐 풀스택 개발자일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는 데이터 분석가이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비즈니스 담당자와 CTO, CIO 등도 이 빌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더들이 왜 AWS를 좋아할까요? 물론 각자 는 비즈니스나 그 애플리케이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민첩성, 비용, 탄력성 같은 그 주요 이점 외에도 고객이 자주 언급하는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혁신의 속도입니다. 이 AWS 클라우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 리전에 거쳐서 96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리전은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리전 내 가용 영역은 이 격리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 그룹을 만들어서 그 하나의 가용 영역이 다운되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에서 바로 서비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 리전에는 이러한 가용 영역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그 리전에서 조금 먼 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이제 대도시 지역의 다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로컬 존이라는 것이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미국처럼 땅이 넓은 지역이라면 이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같은 곳에 서버를 이제 가까이 둘 수 있겠죠. 무엇보다 컨텐츠 배포 지점은 이 사용자가 경험하는 인터넷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AWS는 410개 이상의 그 콘텐츠 배포 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지, 동영상, 정적 파일을 100기가비트 그 전용망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 리전 내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여러 개의 가용 영역과 로컬 존, 엣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성해서 더 확장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 110개 이상의 그 다이렉트 커넥트 전용 회선 서비스가 있고요. 특히 이제 AWS 웨이브랭스는 이제 5G 네트워크 엣지에 AWS 인프라를 배치해서 네트워크 지연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 5G망에서 바로 화상회의라든지 원격 진료 같은 초지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의 데이터 센터에 2개의 웨이브랭스 존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법적 규제나 내부 감사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나 또는 사무실의 인프라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에 AWS가 직접 만들고 제공해드리는 이제 AWS 아웃포스트라는 장비를 통해서 기존의 EC2, S3, RDS 같은 주요 서비스를 이 온프레미스에서 직접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AWS 서비스를 여러분의 회사에 가져다 놓는 것이죠. 이 혁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 빌더들을 위한 AWS의 그 폭넓고도 깊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숫자입니다. 제가 입사했던 2014년도에는 약 한 40개 정도의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200개가 넘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무언가 구현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을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같은 핵심 빌딩 블록부터 해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의 인터넷 등 기능별로 골라서 이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상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EC2의 경우에 미국 버지니아 리전 기준으로 600개가 넘는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CPU와 메모리를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해봤을 때 440개가 넘는 vCPU와 12TB짜리 메모리를 가진 대양용 서버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EC2 인스턴스 타입은 이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과 업무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범용부터 CPU, 메모리 집약적인 인스턴스, 그리고 그래픽, 기계학습용 인스턴스 타입도 있고요. 특히 CPU 프로세서도 인텔, AMD, 맥, 그리고 이제 AWS가 직접 만드는 그래피톤 칩셋도 지원을 합니다. 대용량 네트워크와 로컬 스토리지 등의 옵션을 통해 가지고 더 빠른 처리량과 속도도 얻을 수 있고요. 이 작은 크기부터 대형 인스턴스 타입까지 골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비용 모델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트랙 1에 올바른 EC2 이해를 통한 비용 절감 방법, 요 비법 그 세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600개가 넘는 아마존 EC2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그 자체 칩셋 개발을 통한 대용량 컴퓨터 혁신 사례부터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스턴스가 이제 계속 늘어나려면 그 기존 가상화 운영 시스템으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존 하이퍼바이저는 이제 여러 대 머신이 아닌 하나의 머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AWS는 기존의 가상화 시스템을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AWS 나이트로라고 하는 새로운 그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기존 하이퍼바이저에 있던 네트워킹, 스토리지 또는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이 나이트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별도 하드웨어로 이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스턴스 내부 트래픽을 줄이고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칩셋을 이제 계속해서 개발했습니다. ARM 기반의 그래피톤, 그리고 기계학습 모델 훈련을 위한 트라이니움, 그리고 이제 모델 추론을 위한 인프렌시아 칩셋이 이제 그것입니다. 이번에 그 나이트로의 최신 세대인 이제 나이트로 V5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전 세대의 나이트로 칩보다 약 2배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2배의 계산 능력을 제공하고요. 또 이제 50% 더 빠른 메모리 액세스와 2배가 넘는 대역폭을 제공하는 이제 PCI Express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WS 그래피톤하고 나이트로 V5를 기반해서 최신 세대의 ARM 기반 EC2 인스턴스 타입인 C7GN 인스턴스도 이제 미리 보기로 출시를 했습니다. C7GN은 이제 가장 까다로운 네트워크 집약적 인터넷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제 그래피톤 3 기반 인스턴스로 초당 200GB의 이제 네트워크 내역폭을 제공을 합니다. 이전 세대 이제 C6GN 인스턴스보다 이제 최대 50% 정도 더 높은 패킷 처리 성능을 이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이제 기계학습 모델이나 복잡한 시뮬레이션, 대용량 분석 같은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인스턴스 타입도 이번에 대거 선보였는데요. 그 기존의 그 모델 훈련 및 추론을 위한 AWS 자체 칩셋을 기반한 TRN1, 그러니까 INF 인프렌시아 1을 확장해서 그 네트워크 대역폭을 1600GBps로 높인 TRN1N, 그리고 4배 더 빠른 처리량 및 그리고 이제 10분의 1의 대기 시간을 보이는 이제 INF2 추론 인스턴스도 미리 보기로 선보였습니다. 또 HPC는 그 워크로드에 따라서 컴퓨팅, 또 컴퓨팅 및 네트워크 지압적 또는 데이터 메모리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일기예보나 전산 유체역학이나 금융분석에는 이제 컴퓨팅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될 타입가 더 많으면 네트워크 대역폭이 많이 쓰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HPC 7G 인스턴스도 미리 보기로 선보였고요. 만약에 이제 풍력 터빈이나 콘크리트 건물이나 산업 장비와 같은 복잡한 구조 성능 모델링에는 이제 이번에 정식 출시한 HPC 6ID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AWS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 즉 매니지드 서비스에서 서버리스로 옮겨가는 서비스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WS 서비스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서비스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비빔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재료가 되는 것들은 이제 프리미티브라고 하고 서비스가 있고요. 그 하나로 이제 독립적인 기능을 해주는 서비스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객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 즉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프리미티브 서비스인 EC2 인스턴스에 MySQL DB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직접 DB 패치나 백업, 페일오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아마존 RDS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든 일은 이제 AWS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예 관리할 서버가 없는 그런 서버리스 기반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클라우드가 아니었다면은 직접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구매부터 해서 설치 운영까지 다 해야 됐다면은 이 클라우드로 옮겨서 이 프리미티브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설치까지는 이제 손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서버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ECS나 EKS 같은 컨테이너 관리 도구, 하드용 그 빅데이터 분석 관리 서비스인 EMR 같은 서비스를 이제 완전 관리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서버 관리가 없는 이벤트 기반 컴퓨팅 서비스인 AWS 람다, 그리고 키밸류 DB인 다이나모 DB, 그리고 객체 스토리지 저장소인 이제 아마존 S3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버리스라는 용어는 이제 2014년도에 AWS 람다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개념으로는 이제 뭔가 변화가 있으면 바로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간단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 파일이 업로드가 되면 썸네일을 만든다든지 하는 기능을 람다 함수로 만드는 건데요. 이벤트가 있어야 발생하는 이런 작은 기능을 위해서 뭐 사실 서버를 그때그때 띄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실행되는 그 시간만큼만 가금을 하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서버리스라는 게 서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리할 서버가 없고 트래픽에 따라서 거의 무한대로 자동이 확장되면서 그 다음에 사용한 만큼만 가금하는 서비스 모델을 기반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서버리스 운영 모델은 이 비즈니스 핵심이 아닌 뭐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제 좀 크게 줄이고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람다 서비스에도 이제 하나 약점이 있는데요. 그 바로 람다 함수가 처음 구동할 때는 좀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겁니다. 이를 이제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번씩 호출을 해준다든가, 또 미리 구동을 시켜 놓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해결 방법이 이제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AWS 람다 스냅 스타트는 이 람다 함수 가상 머신의 스냅샷을 이용해서 이 구동 속도를 최대 10배 이상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기존의 구동 속도가 좀 많이 느렸던 이 자바 함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은 뭐 AWS 람다와 함께 컨테이너 클러스터 관리가 이제 필요 없는 AWS 파게이트라는 서비스로도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관리할 서버 인프라가 없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제 서버리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메시지 전송 큐, 뭐 사물 인터넷까지 이 사용량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확장을 하고 또 정확히 사용한 양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이제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AWS에는 그 다양한 목적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뭐 관계형 DB, 그 문서, 캐싱, 뭐 메모리, 그래프 DB, 키밸류 DB, 또 타임 시리즈, 원장, 뭐 컬럼 등 이제 다양한 데이터 요소에 따라서 완전 관리형 DB 서비스가 있는데요. 현재 이 다양한 서버리스 선택 옵션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관리 없이도 DB 운영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목적 기반 DB 서비스가 왜 필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뭐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만든다면 이제 어떨까요? 자동차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 이제 차마다 옵션과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몽고DB 호환 다큐멘트 DB가 필요하고요. 또 각 그 차량 모델 및 매매나 가격 추이를 좀 실시간으로 제공하려면 타임스트림 같은 시계열 DB에 저장하고 뭐 조회도 해야 됩니다. 또 출고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 차량 매매, 보험 뭐 이런 이력을 관리를 하려면 이 블록체인 수준의 원장 관리를 해주는 QLDB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각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기반 앱들이 각각의 효율성 높은 DB를 사용을 해서 이 최적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클라우드를 통한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 그리고 서버리스 컴퓨팅, 또 목적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개발 아키텍처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3티어 구조에서 이벤트 기반의 비동기적 개발 환경과 또 서비스 도메인에 맞는 이제 DB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이렇게 목적에 맞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S3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적재를 하고 또 이를 대화식으로 질의를 던진다거나 빅데이터 분석, 실시간 분석,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뭐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추출 변환 같은 이제 ETL 작업, 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를 통한 이제 시각화, 그리고 로그 검색 서비스까지 이미 모든 그 서비스가 이제 서버리스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이제 리인벤트에서 이 오픈 서치 서비스에 대한 서버리스 미리 보기도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 서버 클러스터 관리 없이 이제 오픈 서치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석을 위한 컴퓨팅 용량을 미리 구매하고 뭐 관리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핵심 분석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제 데이터 수집 이동부터 해서 뭐 저장, 가공, 조회, 그리고 시각화 등의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빌딩 블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 이제 로그 파일이나 뭐 개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AWS 그 DMS,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스노우볼 같은 데이터 이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이제 아마존 S3 저장소 또는 이제 RDS 같은 DB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 원본 데이터를 뭐 AWS 글루나 EMR을 통해서 가공해서 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는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또 아테나 서버리스 질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이제 원한다면은 킥사이트 같은 시각화 도구로도 이제 연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은 이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제 여러분 입맛에 맞게 구성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어떤 고객분들은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리이벤트에서는 그 여러 고객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보였는데요. 바로 제로 ETL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사실 이제 AWS는 그간 몇 년간 그 데이터를 이동할 필요 없이 분석 또는 이제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서비스 간의 통합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드레이트 쿼리를 이용하면은 한 번에 통합 SQL 쿼리를 통해서 이제 아테나와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이제 함께 조회할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 익스체인지 서비스와 기계학습 서비스 이제 세이지메이커 등과 연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제로 ETL을 위해서 이번에 선보인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이 아마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와 아마존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제로 ETL 통합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오로라의 트랜잭션 데이터와 그 레드시프트의 분석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레드시프트 ETL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더 핵심적인 분석 기능에 여러분들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S3와 레드시프트 간의 대량의 데이터를 이동하려는 고객을 위해서 이 자동 복사를 지원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더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S3 버켓에 그 새 파일이 생성이 되면은 수집 규칙이 자동으로 트리거되어서 레드시프트로 바로 옮겨갑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개발자한테 요청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 로딩을 좀 더 보다 쉽게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중간 과정을 없애는 그 DB 분석 서비스 간의 통합이 더 많이 그 선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이제 아마존 데이터 조어는요, 그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분류, 검색, 또 공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데이터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그 세분화된 권한 관리와 함께 안전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존 비즈니스 데이터 카탈로그를 설정할 수 있는 웹 포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에서 분류 또는 비즈니스 용어집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존을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면 이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적절한 메타데이터로 카탈로그를 수집하고 또 채워줍니다. 이제 데이터 소비자는 이제 누구나 익숙한 용어를 사용해서 카탈로그를 검색하고 또 데이터 자산을 또 검색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회사 전체에서 이 데이터를 쉽게 구성, 검색, 또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그 AWS 리인벤트 기조 연설에서 선보인 데모 화면인데요. 그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어 공개를 하면 소비자가 검색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도 일반적인 그 SaaS 서비스처럼 잘 보이고요. 뒷단에 그 데이터 조회나 클린징, ETL 같은 서비스 요소 없이 깔끔하게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AWS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데이터 조언 같이 더 쉬운 데이터 통합 서비스가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는 다양한 버티컬 산업에 맞는 이 목적 기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목적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그 제조나 물류, 자동차, 로봇 산업 등에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그런 솔루션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제조 산업 현장에서 그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디지털 전환 수요가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엣지 기반 컴퓨팅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 2021년도에 그 5가지의 산업용 AI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 모니터론 같은 서비스는 이제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산업 장비의 비정상적인 조건을 감지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비에다가 센서를 장착을 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게이트웨이 장치를 통해서 AWS로 데이터 전송을 딱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제 제조 현장의 예지 정비나 컴퓨터 비전으로 제품 결함을 찾아서 품질 검사를 자동화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과 결합한 이제 산업용 그 서비스를 대거 선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 공장, 산업 장비, 그리고 생산 라인과 같은 그 실제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을 더 쉽게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AWS IoT 트윈 메이커를 출시했고요. 또 자동차 제조업체가 그 차량 데이터를 수집, 변환, 또 거의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더 쉽게 그 비용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 IoT 플릿와이즈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WS IoT 로보 러너는 다양한 로봇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공급 업체의 로봇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로봇과 그 작업 관리 시스템을 공통 인프라에 연결해 가지고 로봇 플릿들을 최적화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새롭게 소개된 그 산업용 제품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AWS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진짜 엄청 화두가 되었었는데요. 그 자사 제품의 뭐 재고 관리나 운송 등을 이제 클라우드로 해결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 공급망 노하우를 로그인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공급망 가시성을 좀 향상시키고 또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해서 고객이 공급망 위험을 이제 완화하고 낮추는 데 그런 도움을 줍니다. 이 AWS 서플라이 체인을 사용하면 이제 공급망 데이터, 또 인공지능 기반 통찰력 확보, 또 권장 조치, 그리고 팀 내 협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관된 의사결정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상치 못한 그런 공급망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기업 내부에 그 SRP 기반 ERP 데이터, 그리고 EDI 데이터, 그리고 창고 관리, 주문 관리 시스템 같은 공급망 데이터를 연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부 데이터를 그 통합 데이터 모델로 변환할 수 있는 사전 훈련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 레이크를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실시간 그 시각적 지도에서 그 해당 인벤토리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지도는 그 공급망 네트워크의 전체 재고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식료품 체인의 생산 인벤토리 관리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인벤토리 위치 중 하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운송 중 위험에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별도의 감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과라는 상품의 재고에 이슈가 있거나 또 재고가 수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경고를 해줍니다. 또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면 이제 사전 구매, 그다음에 배송 기록, 뭐 제품 속성, 공급업체 위치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리드 타임을 예측하고 잠재적 위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권장된 조치가 알리바마에서 애틀란타로 인벤토리 이동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알리바마 인벤토리 관리자와 채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위험 및 권장 조치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는 이 자동으로 공유가 되고, 또 재고 재조정 결정에 또 합의하고 재고 시스템을 변경해서 우리가 공급망 오류 및 지연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흥미를 끄는 제품은요, AWS 심스페이스 위버인데요. 그동안 이제 대규모 공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단일 하드웨어의 제약을 받는 어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 3D 엔진에서 설계한 그 시뮬레이션 코드를 딱 업로드를 하고, 또 이를 클라우드에서 여러 인스턴스로 나눠가지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같은 가장 인기 있는 3D 엔진 또는 심스페이스 SDK를 통해서 맞춤형 시뮬레이션 엔진과도 이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시뮬레이션은 그 현실에 있는 도시나 자연의 객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동물들의 움직임까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도시공학이라든지 농업, 조경,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의 도시 내 군중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뭐 자연환경이나 물류 그 운송 예측도 가능합니다. 게임 산업에서는 이제 MMORPG 게임에 적용을 해서 메타버스 상의 몰입 경험을 이제 증진시키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데모는 AWS 심스페이스 위버를 이용해서 이제 군중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서버 하나로 커버할 수 없는 객체들의 움직임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구획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위성 사진이나 뭐 지리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도시 경관하고 딱 결합해서 군중의 이동을 합성해서 그 이동 사항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움직임을 살펴보거나 특정 거리를 차단했을 때 그 사람들의 움직임 같은 것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및 생명공학에 특화된 이제 아마존 오믹스라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병 연구에 사용하는 뭐 DNA나 RNA 그리고 단백질 내 염기서열이나 아미노산 결합 같은 정보를 이제 굉장히 큰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DNA에는 이제 30억 개의 그 염기서열이 있죠. 그래서 뭐 암에서 일어나는 그 유전자 변이를 파악을 한다거나 또는 그 어떤 특정 약물의 효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수천 명의 데이터를 의료 기록하고 결합해 가지고 다중 모드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생물 정보학 분석 기능은 이 대규모 분석 및 공동 연구가 힘들었었는데 이 아마존 오믹스를 통해서 이제 맞춤형 워크플로우 정의를 해서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몇 번만의 클릭으로 이제 과학적 분석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히파라는 이제 의료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도 잘 제어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소개해 드릴 부분은요, 바로 클라우드로 인해서 우리가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가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클라우드는 개발 과정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주는 데브옵스 환경을 손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제 자동화된 배포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코드 지원 서비스 도구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코드 개발부터 해서 뭐 소스 코드, 아티팩트 관리, 그리고 빌드 또는 테스트 도구, 그리고 배포 도구, 모니터링 도구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코드 기반 인프라를 위해서 이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그리고 AWS CDK, 그리고 AWS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 AWS SAM이라는 서비스 모델도 제공을 합니다. 이들 서비스들도 각 이제 개발 단계상 목적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고, 여러분들이 이제 빌딩 블록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그 개발 및 배포 도구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AI 기반 운영을 통해서 불필요한 운영 또는 모니터링 작업을 줄이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프로그램 코드 개발에 그 아마존 코드 휘스퍼러, 그리고 코드 리뷰에는 이제 아마존 코드 그루,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아마존 데브옵스 그루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미리 보기로 출시된 이제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간단하게 주석으로 적기만 하면 바로 프로그램 코드를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이슨 파일을 뭐 CSV 파일로 변환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바로 소스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 자동 생성된 코드를 쭉 훑어보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편집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는 이제 파이썬으로 아마존 S3에 객체를 업로드하는 간단한 함수 명세를 적어두었는데요. 이 코드 히스프로 플러그인에서 이제 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원하는 코드 샘플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이제 다 5가지 정도의 샘플 코드가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이제 코드 편집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그 AWS의 다양한 서버리스 기반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들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AWS 애플리케이션 컴포저라는 것을 이제 소개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 서버리스 서비스 항목들을 오른쪽에 있는 끌어다가 연결만 하면은 바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손쉽게 생성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손쉽게 프로타입을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 생성된 인프라들을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뭐 AWS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배포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좀 신규 서비스는 바로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개발 도구 빌딩 블럭이 좀 많죠. 근데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팀원들과의 개발 협업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몇 분 안에 클릭 몇 번만으로 바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사용하던 뭐 코드 리뷰나 이슈 트래커 ID 같은 그 팀원들과 늘 쓰던 것과 가지고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손쉽게 AWS로 배포도 가능하고요. 이 서비스는 이제 관리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그 AWS 계정이 없어도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 주요 기능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몇 분 안에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면 그 팀원들과 개발 작업을 즉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 코드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생성해 주고요. CI/CD 파이프라인도 쉽게 정의하고 소스 코드를 빌드하거나 뭐 유닛 테스트를 하거나 배포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클라우드 개발 환경, 클라우드9, 뭐 VS 코드, jetbrain과 같은 선호한 ID로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이메일로 팀 구성원을 초대해 가지고 전체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뭐 풀 리퀘스트나 소스 커밋, 배포 등의 모든 것을 이제 함께 보면서 협업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AWS 클라우드의 그 주요 서비스 개념과 또 함께 올해 새롭게 선보인 뭐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분석, 산업용 AI, 그리고 이제 개발 도구들을 이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와, 진짜 많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AWS에서는 우리가 아는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구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존 IT 분야를 넘어서 이 다양한 산업의 그 필요사항까지 충족시키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제 그 첫걸음을 떼셨으니까 차근차근 필요한 것을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그 소개해드린 신규 서비스 기능은 이제 반의 반도 소개를 못 드린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 부분은 아예 제가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더 자세한 그 신규 서비스는 그 작년 그 리인벤트에 대한 리캡이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고요. 그 오는 그 2월 1일 그리고 2월 2일 양일간의 AWS 리인벤트 리캡 온라인 컨퍼런스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세션이 진행됩니다. 트랙 1에서는 AWS 핵심 서비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컴퓨팅, 컨테이너,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모아서 알려드리고요. 트랙 2에서는 이제 AWS 코리아에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뭐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타트업, 뭐 파트너십, 그리고 경력 개발을 위한 뭐 자격증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분들을 살펴보시고요. 이 마지막 트랙에서는 그 각 주요 산업별로 클라우드 트렌드와 고객 사례, 또 클라우드 요금에 대한 그런 사항들, 그리고 클라우드 이전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줍니다. 이 행사 페이지는 뭐 한 달 정도 계속 열려 있고 또 세션이 끝나면 바로 녹화 영상이 제공이 되니까요. 못 들은 세션도 나중에 들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클라우드 전문 지식을 여러분의 진도에 맞춰 이제 향상시키시 원하신다면은 AWS의 스킬 빌드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QR코드를 이렇게 스캔하시면은 AWS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5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접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클라우드 캐스트, 뭐 실습, 그리고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